네, 이제 미주 한인들도 앞으로 한국에 나갈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은 2주 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팬데믹 후에 퇴사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직률은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사표를 내기보다는 여러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국에 가고 싶었던 한인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네, 지난 주말에 이 소식 나오니까 사실 네. 2주간 그 자가격리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하고 미뤄왔던 한인들 사이에서는 이 뉴스를 이제 카톡으로 많이 전하고 네. 언제 한국에 나갈까 계획하는 등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어제 이 방안을 확정지어 발표를 했죠. 해외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한인이라면 2주 자가 격리 면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 나가면은 반드시 2주 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이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이나 유학생들은 한국에 들어가면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맞아요.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다음 해외로 출국했다 입국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지난달 5일부터 이렇게 면제가 시작이 됐죠. 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과 또 공부하러 나온 유학생들의 경우엔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물론 작년에 한창 그 코로나 상황이 나빴을 때 그때와 지금은 그 한국에서도 자가 격리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는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작년엔 자가 격리하는 동안 당국에서 수시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백신을 맞고 가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완화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튼 자가 격리는 해야 하고요. 네. 그러자 백신 접종 마친 한인들 사이에선 입국 절차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국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격리 면제를 추진하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격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힘들겠지만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싸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격리 장소에 가는 게. 아, 돈을 지불하고서 가야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먹고 자는 거 이런 걸 다 이제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한국 입국 시에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에 이제 조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조건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자가 격리 면제는 약 2주 후에 시행됩니다. 네. 정확한 날짜는 다음 달 7월 1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한 백신 제조사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입니다. 네. 모더나와 파이자, 네. 존슨앤존슨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이런 백신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선 모두 이제 모더나, 파이자, 존슨앤존슨 이렇게 맞으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권장 횟수 모두 다 접종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한 차례만 맞아도 되니까 이제 그렇지만 모더나, 파이자 두 차례 다 맞아야만 완료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를 같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첫 번째 백신 맞았다고 하면 두 번째 백신도 미국에서 맞아야만 합니다. 네. 그렇게 백신을 완료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2주가 경과돼야 인정됩니다. 네. 이건 뭐 미국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거의가 다 뭐 웬만큼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이들의 경우엔 12살 이상까지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죠. 그렇죠. 11살 이하는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건 맞죠, 아닙니까? 아직. 네. 그래서 부모는 백신을 맞았고 아하.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어린 자녀와 함께 한국에 가는 경우 자가격리 규정이 궁금할 수 있는데 6살 미만 아동 같은 경우엔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 면제가 허용됩니다. 아하. 하지만 6살에서 12살 사이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격리 대상이 됩니다. 아이고. 한국 정부는 이 내용 발표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6세 미만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을 했고 네. 6세에서 12세 사이는 부모 보호가 필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6세 미만보단 자유롭기 때문에 제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부모가 아직 백신 못 맞은 10살 자녀와 한국에 나간다고 하면 부모는 자가격리 안 해도 되지만 10살 자녀는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는 방문 목적입니다. 어떤 방문을 할 때 자가격리가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겁니까? 먼저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 방문은 괜찮습니다. 네. 직계가족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배우자 비롯해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는 직계 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방문하러 간다 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직계가족 방문 외에 또 격리가 면제되는 게 3가지 더 있는데요. 네. 중요한 사업상 목적, 어허. 학술 공익적 목적, 어허. 그리고 인도적 목적입니다. 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이제 기업인 등이 중요한 사업 활동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간다 하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관계 부처에서 이제 요건을 심사한 후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앞서 그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 제외 공간, 즉 남가주면 LA 총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겠는데요. 이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예방 접종 증명서, 그리고 서약서 등입니다. 이게 앞서 전해드렸듯 어제 막 발표가 된 거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니까 오늘 아침 LA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뭐 관련 서류 양식이 올라가 있진 않은데요. 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련 내용 올라가 있고 또 양식도 곧 다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가 백신을 완전히 접종 다 했고 지금 서울에 들어가서 이제 뭐 직계 가족을 만나러 가면은 나는 이제 네. 격리가 면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코로나 검사는 받아야만 그래도 합니다. 받아야 된다. 네네. 격리 면제 받았다 해도 3차례 검사 받고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출발 72시간 안에 한 번 검사를 받고요. 네. 그리고 입국 1일차에 2번째 검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입국 6일에서 7일차 검사를 받고 그렇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돼야만 합니다. 아직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직률이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직장을 떠난 미 근로자 비율은 2.7%였습니다. 네. 1년 전엔 이게 1.6%였는데요. 이와 비교해도 확실히 크게 상승한 수치고요. 여기다가 최소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또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프루덴셜 파이낸셜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에 이직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해 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응답자 4분의 1 정도가 이직을 준비할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스도 혹시 당신이 올여름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네. 그렇다면 그건 당신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퇴사든 이직이든 확실히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진 현상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이직률이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 코로나19로 이제 재택근무했던 직장인들이 다시 사무실로 나와야 한다는데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전에도 블룸버그 뉴스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10명 가운데 4명 꼴은 재택근무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유연성이 없다면 퇴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결과 전해드린 거 기억하실 텐데요. 네, 네. 최근 사무실 출근 재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재택근무에 더 익숙한 직원들은
원격 근무 유연성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다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로 나가는 걸 좀 꺼려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닌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스트레스를 못 견디겠다는 직장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직장 그만두거나 또는 또 코로나19로 실직한 배우자 목까지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좀 높은, 더 많은 돈을 주는 그런 쪽으로 이직하는 직장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이 코로나19 샷다운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 많아진 직장인들이 그동안 커리어를 찬찬히 둘러볼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삶의 기여를 좀 틀겠다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기업의 HR 담당 임원이나 또 노동 전문가들은 실제 이직 대유행 현상을 목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는데요. LA타임스는 또 이런 뉴스 전하면서 단순히 남들이 많이 이직하고 퇴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진 말아야 한다. 그렇죠.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직하고 퇴사할 마음이 있으면 아하.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명심해야 될 얘기인데. 네. 그러나 저러나 기업주들이 상당히 힘들겠어요. 지금 뭐 새로 일꾼을 뽑으려고 해도 잘 안 오고 있고. 그렇죠. 더더구나 있는 직원들은 또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 이건 뭐 설상가상이네요. 네. 네. 기업하기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